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읽어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의 정착 생활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학고수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올해 같은 대학에서 석사를 졸업합니다. 졸업 예정일은 2021년 2월이면 지금쯤 졸업하겠네요. 2021년 1월부터는 미국 LA에 있는 한인 회사에서 1년간 J1 비자로 인턴을 하게 됩니다. 지금쯤 하고 있겠나? 만약 인턴을 하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준다면 그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다시 미국 석사 유학을 준비해서 미국 기업 혹은 대기업에 들어가 영주권 스폰을 알아보는 게 더 좋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다시 미국 석사 학위를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정착을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석사 학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연구소에 들어가 연구를 하기보다는 현업에서 설계를 하며 일을 하고 싶어서 박사 학위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야는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테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답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찍기 위해서 댓글을 딱 한번 정독을 해봤는데 제가 딱 어떤 느낌이 딱 들었어. 느낌이 딱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있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콕콕 찍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자, 봐봐요. 왜 사람들이 미국에 대학원 유학을 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을 오는 이유는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원이 얼마나 좋은 구실이에요. 이렇게 대학원 한 석사학위 정도 하면서 미국에 딱 있으면서 미국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다가 석사학위 딱 2년 정도면 사실 가볍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딱 하고 이제 잡이 어디 기회가 있을까 보다가 이제 있으면 이제 영주권 서포트 해준다는 데 있으면 이제 덜커덩 다들 그렇게 눌러 앉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취업이 목표고 박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박사 학위 하고 미국에 대부분 눌러 앉아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막 미국에서 저 사람 박사래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내 경험을 얘기해드리면 미국에서 잡이 안 돼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미국에 다 눌러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근데 본인은 지금 어떻게 운 좋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회사에서 이렇게 어떻게 인턴을 받게 됐죠. 자, 그래서 J1 비자, 즉 비지팅 스칼라 방문 비자죠. 방문 비자 같은 그런 비자로 이렇게 온 거예요. 왔잖아요. 지금 계시나?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와서 미국에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건 아무나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일단 와보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J1 비자의 성향, J1 비자의 근본적인 그 비자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민법 잘 몰라요. J1 비자 잘 몰라요.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대충 그냥 아는 바에 의하면 J1 비자는 그 비자의 목적을 마치고 반드시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J1 비자에서 혹시라도 J1 비자 하다가 회사에서 본인이 마음에 들어해서 뭐 영주권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 J1 비자에 그 한국 돌아가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웨이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뭐 이민 전문가와 상의를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일단 그런 게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한국 돌아가는 그거를 잘 웨이브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면제를 받았다. 그래서 영주권 서포트가 가능하다라고 가정한다면 한인 회사에서 영주권 서포트를 이제 받게 되겠죠. 받게 되는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한인 회사 있잖아요. 한인 회사랑 그 미국 그냥 보통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 있잖아요. 이거랑 문화가 완전 달라요. 그냥 한인 회사는 말 그대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 다녀보셨죠? 한국 직장 다녀보셨나요? 그러면 한국 직장 문화 알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직장에 좀 본인이 좀 한국 직장이 좀 너무 싫고 한국 그런 특유의 그런 한국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한국의 문화 그런 게 본인이 너무 안 맞아서 미국에 건너오는 게 목표라면은 한인 회사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미국에 와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주소는 미국이지만 그게 한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는 거랑 똑같아요. 회사 가면은 그 상하 관계가 있고 그 회사에서의 그런 문화 있죠. 조직 문화가 한국 회사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회사랑은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인 회사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인 회사들이 일단은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한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즉 코리안 랭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인이 모여서 뭔가 조직을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한국어 잘하시잖아요. 한국어 잘하는 게 미국에서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를 극복하고 오히려 한국말 잘하는 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게 한인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상대하는 고객이 한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만 그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좀 불편하시고 한국말 쓰고 사는 게 편하다 싶으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 그런 맛에 한인 회사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롱텀으로 보시면 사실 미국에 살면서 정말 미국이라는 어떤 거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다들 미국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는 이제 미국 회사로 진출하셔야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인 회사에서는 이거 한인 사장이 보면 되게 싫어할 텐데 한인 회사에서 영주권 서포트를 해주시면 영주권이 필요하니까 계셔야겠죠. 미국 회사에서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한국 회사에서 해준다면 받으면 괜찮겠죠. 그렇지만 결국에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그 미국이라는 광활한 땅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기회들이 있고 그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커리어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한인 회사는 어떻게 보면 그 병아리가 닭이 되기 위해서 그 뭐랄까 잠깐 있는 부하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날개를 달면 영주권이랑 날개를 달면 이제 하늘을 훨훨 날아가셔야겠죠. 그죠? 근데 이 심리를 그 한인 회사 사장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몇 년 만에 나올지 난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경험이 있는, 사실 저는 한인 회사에서 영주권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 뭐 그거를 제가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 아닌데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있긴 있어요. 알고 있긴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한테 듣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영주권이 나오는 그 기간을 생각하시면 항상 머릿속에 커다란 물음표가 이게 찍히실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그 정보를 얻으세요. 그 회사 영주권 제때 잘 해주는지, 혹시 취업 사기 같은 거 치지 않는지, 그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진출하실 때 학벌이나 그게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학벌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왜 맹신이 있냐면, 한국 사회 자체가 학벌이 좋으면 그냥 먹어주는 게 있어요.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학교 나오잖아요. 그럼 취업할 때 정말 유리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삼류대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러운 건데, 이게 한국 안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한국에서 나타나는 문화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문화가 한국 안에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 특유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문화를 이 문화권에 잘하셨기 때문에 이게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와서도 자꾸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석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미국에서 잘 나가지 않을까. 미국에서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미국에서 잘 나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이 어떤 사회인지를 알기 위해서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추천 도서는 베가본드라고 하는 만화책이에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그 일본의 무사가 등장하는 일본 만화예요. 근데 이거를 정독하시면은 미국 사회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줄거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 만화책의 줄거리가, 사실 줄거리라기보다는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인물은 사실 실존했던 일본의 무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화의 줄거리라기보다는 실존했던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만화 얘기를 떠나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시대에 살았던 무사인데, 당시 일본 사무라이 문화가 어땠냐면 그 일종의 학벌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명문 사무라이 가문에서 그 명문 사무라이들의 검술을 배운 사람들이 이게 딱 뽀대가 나는 뭐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무사는 고아였어요. 거의 고아였을까 아마. 고아였어요. 그리고 검술을 정규 도장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당시 사무라이들은 전투가 벌어지면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칼을 딱 뽑으면서 자신의 검술 유파 있잖아요. 그 이름, 명문 유파 이름을 딱 외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가문의 그 사무라이 가문의 이름을 딱 외치면서 막 앞으로 달려나가요. 그게 지금 현대로 치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조직에서 뭔가 딱 발표를 할 때, 나는 미국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에서 노벨상 수상한 A 교수님 밑에 수석으로 가장 애제자였어. 이게 내 연구야 하면서 연구 발표하는 거죠. 당시 그 사무라이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사시란 사람은 고아였고, 다시 말하면 명문 사무라이가 출신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거기다가 검술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산에서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막 들짐승을 패면서 들짐승 잡아 먹으면서 그렇게 야인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실전, 산에서 들짐승들과 나무 막대기로 싸우면서 그냥 검술을 그냥 익힌 거야. 그냥 스스로 이렇게 터득한 검술을 가지고 당시에 그 명문 사무라이 가들을 전부 격파해버려요. 그래서 명문 사무라이 가문들이 이렇게 막 의시되면서 막 나는 무슨 사무라이 가문에 무슨 검술을 배웠다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산에서 들짐승이나 잡던 그냥 혼자 배운 작대기 가지고 이렇게 혼자 막 배운 검술인데, 이 명문 사무라이들을 다 찔러서 다 쓰러뜨려 버려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의 이공계가 이래요. 이공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학벌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랭킹 1위에 대학원을 나오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실은 학부를 인서울에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괜찮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벌에 대해서 좀 약간 학벌에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박사를 미국에서 10위권에서 박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위권에서 박사 마치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내가 미국에서 이제 대기업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대기업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아는 한인 형님이 있었는데, 정말 한국에서 그냥 3류대 나왔어요. 그냥 딱딱 들어봐도 3류대예요. 3류 나오고 대학원도 3류대 나온 형님이 계세요. 그냥 딱 들으면 그냥 무시할 만한 그냥 이 미국 그냥 그저 그런 학교에서 대학원을 나오셨는데, 이 형님이 정말 한국에서 막 맨날 기술면 신문에 나오는 막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기업에 그냥 떡 붙은 거예요. 난 그 형을 학교 다니면서 그 동네에 한인 그 커뮤니티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이제 알게 된 형님인데, 나는 좀 좋은 학교 다녔고 그 형님은 3류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되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되게. 근데 실리콘밸리에 정말 그 텍 자이언트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막 그 형님 정말 하고 막 연락하고 막 지내면서 우러러보고 싶은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연락도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거기에 붙은 이유는 뭐냐면, 그 미야모토 무사시의 그 삶과 똑같아요. 저는 나름 명문 대학교 10위권에서 박사 나왔다고 막 했지만, 미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미국은 정말 실전이에요, 실전. 산에서 들짐승을 만났어요. 그러면 들짐승이 막 나를 공격해. 그러면 옆에 뭐 짱돌이든 뭐 나뭇가지든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명문 스포츠 학교에서 내가 레슬링을 배웠고, 그게 레슬링이 얼마만큼 배웠고, 아니면 태권도를 얼마만 배워, 태권도가 3단이건 4단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눈앞에 서 있는 그 맹수를 쓸어 넘어뜨리는 게 그게 생존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이공계가 그래요. 그래서 그 3류대 나온 형님이 어떻게 그 텍 자이언트, 실리콘밸리는 텍 자이언트에 들어가셨냐면 아주 심플해요. 그 실리콘밸리의 텍 자이언트는 그들이 하는 그 기본 기술 있잖아요. 기본 기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실리콘밸리의 텍 자이언트가 하는 기술이 뭐냐면, 사람의 건강 있잖아요. 사람의 건강을 분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막 예측하고 막 그런 의료 장비를 만드는 그런 부서가 있는 그런 대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님이 그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단 3류대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3류대 석사를 나왔는데, 석사를 나오시고 어디 취업했냐면 미국에 있는 정말 조그만한 소기업에, 스타트업 그런 데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인데 조그만 거지,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에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그런데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데였냐면 헬스 장비 있잖아요. 헬스 장비 만드는 건데, 헬스장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즘 나오는 헬스 장비들은 이렇게
헬스장 앞에 러닝머신 같은 거 하다가 잠깐 거기 헬스장에 있는 그 러닝머신에 있는 손잡이를 잠깐 터치하면은 그 사람의 심박수를 읽어가지고 막 지금 심장박동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운동 상태를 막 모니터하고 막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하셨어요. 그런 중소기업에서 그런 코딱지만한 그런 회사에서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것도 그 완제품 만드는 데도 아니고 그런 센서 그냥 하는 그런 조그만한 회사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오래 다니셨어요. 한 7년 다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 센서, 사람의 그런 뭐 심장 박동을 읽어드리는 센서에 대해서 한 7년 다니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텍 자이언트가 그 사람의 심박수를 읽어드리는 뭐 그런 뭐 의료 장비를 막 개발하고 있었는데, 면접에서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심박을 체크하고 그런 에러를 어떻게 보정하고 뭐 그런 거 다 대답할 수 있고, 7년 일하면 다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붙었어요. 근데 그 텍 자이언트 그 회사가 미국에서 랭킹 1위 하는데 대학원 나온 애들도 똑 떨어지는 그런 대단한 회사인데, 그런 3류대 나온 사람이 붙을 수 있는 게, 미국은요 무조건 실전이에요. 면접에 나오는 질문에 다 대답하면 붙는 거고, 대답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 어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텍 자이언트 이런 데 가보면요 3류대 나온 사람 꽤 있어요. 물론 명문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명문대 나온 사람이 머리 좋고 실력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어이없게 3류대 나온 사람 되게 많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냥 한국에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박사하신 분들, 한국에서 석사하신 분들, 한국에서 대학원 안 가고 학부만 하신 분도 심지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막 인도에서 학부만 나온 사람도 있고, 인도에서 석사만 나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대만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유학파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미국 이공계는 정글이란 말이에요. 진짜 정글.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만화책을 추천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일본의 전국시대야.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 저쪽에서 칼든 무사들이 막 달려 나와. 그러면 내가 검수를 배운 유파가 명문 유파인 게 중요해요? 아니야. 우리 아빠가 우리 가문이 명문 사무라이 가문인 게 중요하냐고. 아니에요. 뭐죠? 찔러서 죽일 수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투예요. 이런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미국 이공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전이 뭔지에 대해서 이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랑 외교 관계도 별로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왜 일본 얘기하냐고요?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봐봐요. 제가 지금 일본 얘기했다고 지금 듣기 싫어하고 이 채널 막 끄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국 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생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이 도움이 된다면,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움이 된다면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될 때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모조리 실패했어요. 모조리 실패하고 한국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가서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제가 계속 왜 나는 미국 대기업에서 나를 안 받아줬을까를 곱씹어 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는데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제가 미국에서 주로 그러니까 미국에 취업하고 미국에 살아남는 걸 전투라고 생각한다면,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취했던 방식은 내 학벌에 의지하고 내 스펙에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쟁터야. 전쟁터인데 내가 앞으로 적을 향해 달려가면서 나는 랭킹 12에 박사과정에 나왔고 논문이 몇 편이고 내 학점은 4.0 만점에 몇 점이고 나는 될 거야. 난 널 이길 거야. 이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존에 유리하려면 전투에서 실전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깨닫고 어떻게 저의 전투의 방식을 바꿨냐면 적을 맞닥뜨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키가 크고 나보다 근육질의 거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저 인간의 약점이 있을 거다. 먼저 모래를 한 움큼 쥐어서 눈에다 뿌리고 아야 하고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달려가서 새끼손가락을 먼저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난 이겨야겠다. 이런 게 실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실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싸움의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학벌 이걸 철저하게 내려놨어요. 어떻게 내려놨냐면 내 학벌을 나의 배설물로 여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배설물로.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이 학벌이라는 이 뭐랄까 계급장을 떼고 미국에서 10위권 박사라는 거 계급장을 떼고 내가 오로지 면접관과 붙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물어보는 말을 다 대답한다. 즉 완전 실전 위주로 일을 갈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자 그제서야 미국 대기업을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미국에서 학벌은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학벌에 대한 아주 깊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먹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만 먹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먹히지를 않아요. 미국은 정글이에요, 정글. 그걸 잊지 마시고 실전에 임한다면은 한국에서 석사 한 걸로 실리콘밸리 최고 대기업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학위하신 분들, 한국에서 석사하시고 한국에서 박사만 하시고 미국 오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근데 제 말을 제발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일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학위를 안 하신 분들은 마음에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미국 학위가 없으니까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고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학벌이 안 먹히고 오로지 실력만 살아남는 맹수가 가득한 이 정글에서 본인이 맹수가 돼야 돼요. 맹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명심하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랭킹에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맹수가 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석박사 과정은 맹수로 만드는 그런 거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졸업하면 맹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